안녕하세요.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진행의 정승인입니다. 하루하루는 시간이 참 안 가고 길게 느껴지는데요. 달력을 돌이켜보니까 벌써 3월도 몇 거래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요. 나도 그때 그거 살 걸 혹은 그때 팔았어야 하는데 이런 후회들 참 많이 남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이 후회 좀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양방향으로 수익이 나는 해외 선물에 큰 힘이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오픈 채팅방에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이걸 카메라로 찍기만 하시면 저희 방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요. 해외 선물에 관해서 아예 모르셔도요. 저희가 기초 HTS 설정법부터 그리고 실전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교육 동영상 마련했으니까요.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함께할 출연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한민국 넘버원 해외 선물 전문가입니다. 박 셰프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하다 보면 그때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런 후회들 참 많이 하잖아요. 매번 하죠. 매번 하죠. 그럼요. 그런데 이 후회들 그래도 좀 예. 다른 사람보단 적게 하실 것 같은데 저도 많이 합니다. 그래요. 네. 저는 그래서 이 후회들 어떻게 좀 줄일 수 있을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후회를 안 하는 방법은 잊어버리면 됩니다. 혹시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멘탈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방법이 혹시 있으실까요? 기억을 안 합니다, 그냥. 기억을요? 안 하세요? 그렇죠. 네. 지난번에 실수했던 거, 네. 뭐 거래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할 걸 뭐 이런 후회가 당연히 생기죠. 그렇죠. 제가 10번 거래하면요, 6, 7번은 후회합니다. 많이 하시는군요. 그렇죠. 인간적이시네요. 당연하죠. 지금도 들고 있는 거 다 마이너스인데. 네. 조금만 더 있다 들어갈 걸. 뭐 이런 네. 후회는 항상 생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네. 후회하지 마시고 그냥 차분히 잊어버리고 기다리다 보면 또 수익으로 전환되고 그러니까 조급하면 돈을 못 법니다. 예. 자, 오늘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네. 해주시면 이거 좋죠. 뭐 예정에 없던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뭐 교육하면서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자, 어떤가요? 조선시대 때 왕이 사냥대회를 열었어요. 사냥 대회요. 네. 자, 멧돼지 사냥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제 대회에 참여를 했죠. 그렇죠. 자, 멧돼지 한 마리 잡아온 사람이 이제 1등인 거죠. 네. 그래서 징이 울리면서 멧돼지를 잡으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몰입꾼, 사냥개 데리고 쭉 나갔어요. 네. 근데 맨 마지막에 한 사람이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저녁 무렵에 이제 그 날이 저물면서 사람들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냥개 몰고 간 사람, 몰입꾼 몰고 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빈손으로 오는데 맨 마지막에 나갔던 사람이 멧돼지 한 마리를 딱 걸쳐매고 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었죠. 너는 그러게요. 어떻게 천천히 나가서 그렇게 혼자서 멧돼지 잡아왔냐? 네.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멧돼지가 왔다 이랬을까요? 정답. 진짜요? 오. 자, 저는 네. 그냥 멧돼지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네. 지키고 있다가 멧돼지가 눈앞에 왔을 때 잡았을 뿐입니다. 오, 제가 맞췄네요. 맞춘 거예요. 네. 자, 나머지 사람들 왜 못 잡았을까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멧돼지를 쫓아서 급하게 그렇죠. 다니지 않았을까요? 정답. 네. 이야, 오늘 상 줘야 되겠어요. 야, 오늘 맞췄네요. 자, 여러분. 네. 사냥개를 데리고 몰입꾼을 데리고 징을 울리면서 한쪽으로 모으려고 하면 멧돼지가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겠죠. 도망가죠. 네. 멧돼지는 돈입니다. 어. 쫓아가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매매할 때도 길목에서 딱 지키고 있다가 음. 자꾸 돈을 벌려고 쫓아가면 이 돈은 자꾸 도망갑니다. 그럼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그렇죠. 기다릴 줄 알아야지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내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 멧돼지가 딱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어떤 목표물을 어떤 상품을 거래를 하려고 하면은
그 원하는 자리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참 그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쉽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장이 빨리 움직이고 손실이 나는 걸 보면 그 부분을 이해를 하지만 이제 투자의 경력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걸 믿고 예. 이제 실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도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아무래도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걸 산다, 판다, 어느 지점에서 뭐 살 것이다 이런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기준이 참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셰프님은 이거를 어디에 좀 기준을 두고 결정을 딱 내리시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그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렇죠. 짧게 거래할 때는 보조지표, 추세선 이런 것만 보고도 충분히 거래를 할 수가 있고 조금 욕심을 낼 때가 있어요. 야, 이건 정말 길게 한번 들고 가봐야 된다. 네. 그럴 때는 기본적 분석을 먼저 바탕으로 길게 가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렇죠. 기본적 분석이라면 이제 시장의 뉴스나 시장의 그렇죠. 상황들을 분석을 하시고 그거에 예. 따라서 시장을 보고 거래를 하신다는 그렇죠. 거고 단기적 추세를 볼 때는 그런 뭐 기술적 지표들을 보고 예. 거래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기준을 두고 거래를 하실 때 어찌됐든 저는 손절이 참 어렵더라고요. 네. 그거는 거래하시는 분의 90% 이상이 손절이 어렵습니다. 네. 그건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예요. 그렇죠.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손실 보상 심리라고 합니다. 예. 자, 우리가 느끼기에 수익을 손실을 100만 원 봤을 때 네. 느끼는 그 슬픔은 돈을 250만 원 정도 벌었을 때 기쁨하고 상쇄되는 정도. 그러니까 그렇죠. 돈을 잃었을 때 이 아까운 느낌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맞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어찌됐든 사회생활을 하면서 벌 수 있지만 이 투자 같은 경우는 내가 판단을 해서 손실을 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자책감도 많이 들고 그렇단 말이죠. 그 심리적으로 기본적으로 인간의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손절하기가 힘들죠. 근데 예. 매매에서는 그 손절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아래 위 익절과 손절을 같이 걸 수 있는 매매 방법이 있어요. 네. 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거를 취소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맞습니다. 네. 손절을 취소해요. 네, 손절을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조금만 자, 더 기다리면 올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익절, 손절을 같이 걸어놓고 예를 들어서 뭐 20만 원, 20만 원 아래 위로 익절도 20만 원, 손절도 20만 원 걸어놨는데 막상 손절 가격이 다가오면 취소를 해버려요.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그런 거지. 사실 이 확률적으로 내가 10번 거래해서 한 7번 정도만 맞추면 돈이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잃는 거를 두려워하면 오히려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투자에 관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10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이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실제 계좌로, 실제 자금이 들어간 계좌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더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해외 선물 시장이 어떤지 기초 강의 동영상부터 저희가 차근차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라면요, 시장이 하락을 할 때도 그리고 상승을 할 때도 그 방향에 따라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만 저희와 함께 하시다 보면 그리고 조금만 영상을 시청하시다 보면 이 상승 하락에 관계없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카메라 켜시고요. 비추면 링크가 갑니다. 망설이실 필요가 없겠죠. 지금 뭐 현재 돈 나가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께 어떤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정보도 드리고요. 투자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편하게 즐겁게 나누시면서 수익률까지 저희가 인증을 해드리고 여러분께 계속해서 챙겨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와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실전 거래에 앞서서 시장 상황부터 좀 박 셰프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프님, 예. 지난밤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죠. 대규모 부양책이 인플레이션을 불러오더라도 이 불러온 것에 대한 나는 대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하지만 뭐 시장은 크게 부응을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뭐 뉴욕 시장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상황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그 파월의 발언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파월이 그 얘기한 거는 지금까지 미국이 25년 동안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경기 부양책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자, 우리는 이 인플레이션을 막을 방안이 있다. 맨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그 방안이 뭔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장이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방안을 내놔 봐라. 도대체 무슨 얘기냐? 얘기를 안 하고 있죠. 네. 자, 우리는 무기가 있다. 자, 덤비지 마.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북한이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우리 핵무기 있다. 뭐 계속 얘기만 하고 네. 보여주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똑같은 얘기인데, 자, 어제 그 시장 하락의 그 원인은 파월의 영향이 있었던 거는 아니고 예. 오히려 유럽의 그 코로나19의 그 3차 대확산 이 맞습니다. 부분이 훨씬 더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하나 경기 부양책으로 어떻게 보면 3조 달러에 대한 상당한 그 인프라 투자를 하기로 민주당이 법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저께 그 시장이 상승했는데, 자, 그러면 시장에서 또 고민하는 거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는데 이렇게 또 궁금한 부분이 생기죠. 그렇죠.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은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투자를 할 거다. 네. 이런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하락 압박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제 뭐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바이든이 인프라 부양책을 제시를 하면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아직은 사실 이게 통과가 될지 전망이 확실치는 않지만 증세 이야기가 나온 만큼 시장에는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변동성이 커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이 증세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증세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증세가 된다고 봐야 되지만, 자, 옐렌 재무장관이 뭐라 그랬냐? 코로나19가 끝나야 증세를 하겠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네. 그때 증세 문제 때문에 약간 시장이 움찔했지만 옐렌 그 재무장관의 발언 이후에 증세 문제는 사실 잊혀져 버렸죠. 자, 아직까지도 그 증세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기는 이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증세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거는 올해 말 정도나 그때 가서 증세가 거론되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보여지죠. 네,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이런 우려를 하기에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예. 거군요. 그런데 아까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지난해 뉴욕 증시가 팬데믹으로 저점을 찍은 지 오늘이 딱 1년 되는 날인데요. 예, 다시 유럽 시장이 지금 봉쇄가 됐죠. 여전히 코로나로부터 시장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요. 그럼 이 코로나가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까지 코로나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미쳤을까요? 사실 맨 처음에 예. 이제 코로나가 크게 터졌을 때는 모든 시장이 거의 붕괴되는 수준으로 뭐 오히려 초기에는 코로나가 크게 터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그렇죠. 조금씩 늘어나는 그 단계였고, 확진자 숫자도 사실 그렇게 숫자상으로 볼 때는 후반부에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났지 초반부에는 그렇게 숫자는 많지가 않았었죠. 자, 결국 한 달 반 정도 시장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후에 오히려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19가 시장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 그 불안감 때문에 시장의 그 불안감으로 하락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별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의 그 3차 대유행은 초기에 3차 대유행 초기에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이게 오히려 3차 대유행이 됐다라고 하면 시장은 또 무덤덤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뭐 당장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또 이세 이내에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죠. 시장은 어차피 떨어지면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떨어지면 또 반등하고 또 올라가면 다시 떨어지고 이런 흐름을 반복하게 돼 있는 거죠. 자, 반복하는데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느냐,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지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하락세냐, 상승세냐 이거를 좀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과 방향을 제시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 방향이 그래도 거의 뭐 10번 중에 9번 뭐 이렇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거의 종가 기준으로 자, 보면요. 그렇게 느끼시는 거죠, 뭐. 예. 네,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느끼고 있으면 사실 그런 건데요. 오늘도 지금 시장 흐름이 어떤지 뉴욕 3대 지수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그 먼저 그 채권의 흐름을 먼저 봐야 됩니다. 자, 예. 요즘 시장의 금리 문제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자, 금리를 보면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미리 조금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일단 그 어제까지 상승을 했고 오늘까지도 그 상승세가 그 채권
장기 그 뭐야 30년물 채권인데 네. 장기물이 이렇게 상승하다가 지금 되밀렸어요. 음. 자, 이 채권 가격이 어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했다라는 얘기는 시장 금리가 하락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자, 이제는 약간 별개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예. 어제 시장 다 떨어졌죠. 주식시장은. 네. 자, 이거는 시장 금리가 하락했다는 얘기는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나스닥까지도 1% 넘게 빠졌습니다. 자, 오늘 다시 미국장 개장 전에 나스닥이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자, 일봉에서 봤을 때 어제 낙폭은 좀 작았고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도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가 않죠. 예. 납작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일단 그 제가 볼 때는 다시 하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자, 그리고 그 어제 그 러셀 지수가 굉장히 크게 빠졌습니다. 네. 4% 넘게 빠졌고 이유가 뭔가요? 글쎄요. 네. 자, 러셀 지수에 대한 거는 뭐 아무래도 그 중소기업 지수다 보니까 등락폭이 조금 그 S&P라든가 이런 좀 무거운 종목보다는 좀 가볍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어제 제가 다우 지수하고 그 러셀 지수 하락이 유력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말씀 주셨죠. 자, 다우 지수도 빠졌어요. 다우도 많이 빠졌죠. 자, 1% 장중에 넘게 빠졌다가 0.96% 빠져서 마감을 했는데 러셀이 더 많이 빠진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특별한 이유보다는 조금 중소형주는 좀 가볍게 움직이기 때문에 낙폭이 좀 컸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친환경 정책이나 부양책을 발표를 하면서 아무래도 중소형 기업에 좀 투자를 예.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예. 이렇게 하락폭이 큰 걸 보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나 싶기도 하네요. 자, 그 부분이죠. 자, 네.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만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세금을 거두거나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서 할 거다. 이런 우려감이 또 시장에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오늘 뭐 이 3대 지수와 러셀 지수가 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자, 일단은 국채 가격의 영향이 약간은 조금 미미해졌다라고 볼 때 네. 오늘 지금 벌써 국채가 좀 빠지고 있죠. 그렇네요. 일단은 시장에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죠? 자, S&P하고 다우를 어제 빠질 거다라고 했던 거는 수급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일봉이 그저께는 올랐지만 다시 빠질 거다라고 봤던 거고 오늘 약간 오른다 해도 하락세는 지속된다고 봐야 됩니다. 예. 자, 러셀 지수 마찬가지. 오늘 기술적 반등 정도의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세가 멈췄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자, 오늘은 특히 제가 볼 때는 미리 나스닥이 조금 상승폭을 좀 높였는데 러셀 지수가 가장 높네요. 1% 가까이 지금 예. 상승했고 나스닥은 0.54% 상승했는데 자, 재밌는 거는 어제 그 현물은 1% 넘게 나스닥이 빠졌습니다. 네. 근데 선물 가격은 0.5%밖에 안 빠졌어요. 어떻게 그렇죠? 사실 자, 선물 그거는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 언택트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학습 효과가 생긴 거죠. 야, 아하. 코로나가 3차 대유행이 불면 기술주들이 언택트 기업들이 다시 상승할 수 있겠다. 자, 이런 기대감이 선물 시장에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예. 선행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학습이 된 상태로 예. 그렇게 조금 적게 빠졌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럼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흐름까지 좀 짚어봤고요. 이어서 주요 상품 흐름들 짚어보겠습니다. 10시 18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그러면은 먼저 제가 WTI부터 살펴보고 싶어요. 어제 그래요?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또 어떤가요? 이게 연일 급락을 하고 있어서 자, 다시 급등하고 있어요. 예. 자, 현재 3% 넘게 3.2%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그 크루드 오일에 대한 그 전망 자체는 기간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투자자들한테 혼란을 좀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람코에서 그 한 기업이죠. 그 아람코에서 그 발표한 내용은 석유 수요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은 원유 수요는 정점을 찍고 시간이 갈수록 수요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급락했던 거는 유럽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다시 봉쇄를 강화할 맞습니다. 거다. 그런 예상 때문에 급격하게 떨어졌지만 자, 많이 빠지면 또 가격이 또 반등을 하죠.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기술적 반등이다.
하지만 너무 크게 빠지면서 반등도 크게 나오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이제 그럼 전망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이런 시장 상황이면은 WTI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좀 관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국제에너지기구도 그렇고 네. 오페크도 그렇고 서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엇갈린 전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자, 맞습니다. 거기서도 전망을 못하는 거를 제가 수요가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예. 자, 하지만 일단 그 뭐 말 그대로 코로나19가 재확산돼가 조금 많이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오일 가격은 상승하기는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경기 네. 회복을 기대를 하고 그동안 계속 상승을 했는데 경기는 분명히 회복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다 유럽 쪽에서 뻥 터지면 예. 또 오일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시장 흐름 상황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시장을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오늘 방향성까지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선물 거래를 할 때 아마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시장에 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매일 시장을 분석해주고 있는 박 셰프와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이쪽을 찍기만 하시면 저희 방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면 이 방문 닫아버리고요. 저희 방송 한 2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보셨을 때 망설이지 마시고 서둘러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품 흐름들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할게요. 예. 금 가격 좀 보겠습니다. 뭐 강달러로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가 기술적 반등이 뭐 나와도 미미한 상황인데요. 예. 오늘은 좀 어떤가요? 자, 먼저 달러 인덱스를 먼저 네. 보겠습니다. 미국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갈 거냐? 자, 현재 전고점 돌파할 거다라고 아침 시황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달러 네. 인덱스가 오늘 다시 최근 고점을 달성하고 올라가 버렸죠. 자, 1월 달에 그 대부분의 그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기로는 미국의 경기 부양책 때문에 미국 달러는 지속적인 약세를 보일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예. 자, 그때 시점에 박 셰프가 뭐라 그랬죠? 달러는 계속 올라갈 거다. 맞습니다. 그죠? 네. 결국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시장 금리가 계속 안정이 안 되고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달러도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채권 금리가 떨어졌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 달러의 약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는 채권하고도 미국 달러의 강세 약세도 어느 정도는 거리를 좀 두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기 부양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미국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항상 상식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또 이 경제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네. 일단 달러의 강세는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자, 그래서 골드 가격이 어제 하락했죠. 네, 자,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은 약간 반등했는데 반등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0.3% 일단 반등한 상태지만 힘이 없네요. 자, 현재 그 5일 이평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고 예. 이 상승 흐름조차도 역시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앞으로 같은 경우에 기술적 반등이라면 조금 더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자, 그거는 일단은 그 미국 달러가 지속적인 강세로 갈 가능성이 일단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 자, 어제 그 채권 금리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가 올랐죠. 그렇죠. 그러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네. 그래서 기금속들이 특히나 골드가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 2주 전에 골드의 전망 어떠냐, 장기적으로 하락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올라가도 미미한 상승만 보이고 점점 악재가 나올 때 떨어질 때는 크게 떨어지고 반등은 약하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골드까지 살펴봤고요. 장기적 추세로 조금 하방 압력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실버 살펴볼게요. 지금 자, 어떤가요? 실버까지 관심이 있으신가요? 실버 뭐 안 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벌써 켰습니다. 아, 예. 네. 자, 어제도 그 실버 같이 하락폭이 크게 나왔죠. 예. 자, 실버는 그 골드보다도 증거금이 훨씬 큽니다. 변동폭이 크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예. 변동폭이 커서 그렇고 지금 그 실제 가치는 거의 비슷할 텐데 장중의 변동폭이 골드보다 훨씬 큽니다. 자, 가볍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딱 추세대 하단에 걸쳐 있는 모습이에요. 그동안은 골드는 비교를 해보면 장기 추세가 이렇게 길게 떨어지는 모습이 일봉에서 보이고 있죠. 그죠? 네. 한눈에 봐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실버는 사실 추세선을 그려보면 12월 달 저점 찍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방향을 달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골드 매도, 실버 매수 관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버는 지지하고 반등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지지하고 반등을 하지만 그래도 골드와 계속해서 좀 흐름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골드가 빠지면 실버도 같이 빠지지만 자, 실버는 오히려 골드가 낙폭을 키울 때 하락폭은 좀 적고 골드가 상승할 때 상승폭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귀금속 시장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농산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6개월간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주요 곡물 선물 가격이 대두는 49%, 옥수수 58%, 밀은 16%씩 각각 상승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이 불황 속에서도 농산물 가격이 계속 오르는 그리고 물가 전반까지 끌어올리는 에그플레이션이 온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또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두 눈 크게 뜨고 보고 있습니다. 눈이 크지 않으시니까요. 예. 조금 더 크게 뜨시고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에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보시는지 어떤가요? 자, 일단 에그플레이션이 무슨 얘기인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요. 물가 이제 시장에 그 식탁에 올라오는 상품들의 가격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밥상머리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네, 뭐 그런 그러면은 얘기죠. 물가 전반이 다 오를 것이다. 이런 우려입니다. 자, 그거는 지금 일단 그 밥상머리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뭐 국내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옥수수나 대두 이런 가격이 몇 개월 동안 계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가격이 지속됐기 때문에 벌써 두부값 뭐 이런 거는 이미 올랐고 제가 볼 때는 밀가루 가격까지 올라가 가지고 나중에 라면 값도 올라가고 다 올라갈 그럴 수 가능성이 커요.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그 생산되는 그 곡물 가격은 지금을 정점으로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크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시기가 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자, 일단 파종이 다 끝나야 되는데 브라질 쪽에서 옥수수나 대두의 파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예년보다는 조금 더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옥수수 가격이나 대두 가격이 잘 빠지질 않고 있고 자, 옥수수 가격이 계속 옆으로 행보하고 있습니다. 일봉을 보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 석 달 동안 옆으로 행보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2달이죠. 2달 동안 행보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양봉이 나온 날 보면 거의 원인은 중국이 수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맞죠. 자, 중국이 사료용으로 주로 수입을 하는데 끊임없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줄지 않아 가지고 이런 그 곡물 가격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대두 역시도 그 파종하고 관련이 되는데 파종이 예전보다는 약간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두 역시도 보면 1월달 고점을 넘기지를 못하고 있죠. 행보하고 있죠. 그죠? 다만 고점에서 행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밥상머리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빠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흐름과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말씀드린 부분 참고하셔서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어서 박재은 캐스터가 뉴욕의 현지 소식들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결해 볼게요. 박재은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해물같이 싱싱한 소식들만 준비했으니까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owell plays down inflation again while Yellen sees possible return to full employment by 2022. 네, 파월 연준 의장과 재무장관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플레이션 관련 파월 발언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의 경우에는 크지도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안심시키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질 경우에는 제어할 장치가 있다고 재차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옐런의 추가적인 발언까지 살펴보시면요. 부양책 관련해서 세제 정책 변화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의 재원 마련에 이것을 쓸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이어서 살펴볼게요. Brainerd says Fed to be patient as U.S. recovery strengthen. 네, 계속해서 미국의 경제 재개가 이루어지면서 이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fog of uncertainty still clouds economy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드리워져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 또 추가적인 내용들 살펴보시면요. 인내심 있는 정책이 고용을 극대화할 것이고 또 평균 2% 인플레이션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즉 연준의 목표치에 이렇게 달성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내용 살펴보시면요.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이미 상대적으로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발언들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들어오시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하단의 말풍선 누르신 후에 상단의 말풍선 플러스 눌러주시고요. 오픈 채팅 선택 후에 매매기술 해물요리사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은요. 아래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되니까요. 편하신 방법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셰프님 계속해서 예측 맞아떨어지시는 거 보셨죠? 네, 이렇게 굉장히 기술자십니다. 이 매매 기술자에게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은이었습니다. 네, 박재인 캐스터 만나봤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10시 31분인데요. 10시 30분 지나면서 미국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은요, 아주 크고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혼자 거래를 하시기 힘든 부분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그 길목에서 큰 힘이 되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개장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자, 나스닥은 뭐 예상대로 조금 빠져서 출발했고요. 예. 장 초반이라 가지고 그 약간 네. 흔들면서 아래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뭐 이제 오늘은 좀 지금 포지션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모의 투자로 좀 거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뭐 괜찮게 보고 계시는 상품 있으신지? 나스닥이죠. 네, 예, 한번 살펴보시죠. 예, 일단 좀 빠르게 움직이는데 네. 나스닥 일단 그 매도로 일단 진입을 해봤는데 가격 근처에서 흔들흔들하죠. 좀 미리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 매도로 지금 모의 네, 거래로 그렇습니다. 들어가신 거죠? 예. 네. 자, 실거래도 매도 들어가 있어요. 어제 어, 들어간 거 마이크로 아직까지 세계약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빠지길 기원을 하고 계시겠네요. 그 내일까지는 봐야 됩니다. 내일까지는요. 예, 조금 마이크로라서 좀 가볍게 보고 음. 내일까지는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따 뭐 수익률을 좀 인증을 해 주시면서 그때 그것도 그러시죠. 어떻게 실제 계좌로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모의 거래로 거래를 하고 있지만요. 저희는 방송 중에 박 셰프의 3,500만 원이 들어있는 실제 계좌로 실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진입 상황을 저희가 모두 투명하게 거래를 한 내역을 다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따가 조금 후에 수익률도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 선물에 굉장히 우려가 많으십니다. 그 부분 저희가 좀 쉽게 그리고 알기 쉽게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영상부터 저희가 준비를 좀 해놨는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요. 비추기만 하시면요. 저희 방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이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수익률을 어디서 어떻게 얼마큼 챙겨야 하는지 박 셰프의 조언들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어려움 있으실 때는요. 저희와 함께 이 방에 지금 입장을 하셔서 기초 거래 방법부터 그리고 실전 매매에 대한 조언 그리고 저희의 수익률 인증까지 어떻게 거래해야 하는지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상황 어떤가요, 나스닥? 제자리에 있습니다. 제자리군요. 예, 좀 빠지려고 예. 흔들흔들하면서 저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럼 오늘은 좀 나스닥만 거래를 하실지 다른 상품도 좀 보시는지 그럼 궁금한데요. 그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이제 수익권에 들어왔고요. 예. 이 화면이 좀 작을 때는 여러 종목 하기는 조금 곤란해요. 한 종목 좀 집중해서 봐야 되고. 자, 보시다시피 차트를 보여주시면 시장이 정말 예. 빠르게 움직이는 걸 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차트 보이죠? 예, 호가창도 끄트머리. 보이네요.
그 덩어리만 보면 됩니다. 네. 예, 말 시킨 사이에 200불 수익 났다가 본전됐다가 자 이러고 있죠. 어느 자, 정도 수익이 나면 자, 조금 청산하실 건가요? 잠깐 시끄러워봐요. 예. 시끄러워 보라고요? 예, 예. 자, 시끄러워 볼게요, 그럼. 청산하려고 예. 그럴 때 말 시키면 자 청산을 잘 못해요. 네, 예, 그럼 청산했습니다. 네. 자 190불 수익. 190 일단 불이요? 짧게 일단 시범적으로 오늘 그렇죠. 나스닥이 좀 빠질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짧은 시간에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아주 짧은 거래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예. 제가 실거래는 지금 매도를 마이크로로 들고 있습니다. 세 네. 계약 들고 있고요. 그대로 쭉 들고 갑니다. 이거는. 일단 이 수익률 좀 짚어볼게요. 지금 저희가 개장을 하고 한 3분 정도 지나서 거래를 들어가고 청산하기까지 약 3분 정도 걸렸는데요. 한 계약으로 190불이면요. 하나로 약 21만 원입니다. 이 정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게 해외 선물 시장인데요. 여러분께서도 이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실 때는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예. 지금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도 좀 보여주실 건가요? 자, 뭐 봐도 되고 뭐 안 봐도 되고. 예. 뭐 오늘 조금 밀당 많이 하시네요. 네. 항상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렇지만 제가 크게 매력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밀당 많이 괜찮아요. 하시는데. 우리 집사람만 저를 좋아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 말이 없고 좀 사랑꾼이신데 예. 이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하시죠, 그럼. 예. 예. 자, 현재 이거 지금 한 3주 정도 들고 가는 포지션도 있어요. 굉장히 그 소이빈 오일 같은 경우는 한 3주 된 것 같아요. 자, 수익이 한 4,000불까지 났다가 또 다시 3,000불 마이너스 되고 세 계약인데 조금 길게 보려고 들어갔는데 또 우연찮게도 상한가까지 가는 또 거꾸로 가는 그런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예, 저도 사실 지금 콩기름을 2계약 들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손실이 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예. 콩기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그거 부분을 좀 많이 조언을 얻었는데 예. 이럴 때는 좀 이렇게 물렸다 생각하실 때는 향후 전망이 정확하다 싶으면 보유를 하시는 편인가요? 그렇죠. 좀 기다리죠. 예. 기다리고 어차피 시장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 농산물은 사실 그 투기 세력들이 붙을 때는 한쪽으로 쭉 쏠릴 때가 있어요. 자, 이게 농산물이 다시 빠질 때는 어떻게 빠지겠냐? 자, 계속 한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면 그날만을 조금 기다리면서 그렇죠. 저희가 그때까지 보유를 해보겠습니다. 꿋꿋하게 기다려야 돼요. 지금 농산물 콩기름 말고도 콘 보유하고 계시지 않나요? 옥수수는 수익 났다가 약간 손실 났다가 등락폭이 크진 않아요. 옥수수는. 예. 그래서 지금 막 마이너스 187불인데 낮에 뭐 한 50불 수익 났다가 네, 자, 이런 정도는 제가 수익 나도 안 자릅니다. 55,000원이죠. 그렇죠. 예, 안 자릅니다. 55,000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하고 계신 건가요? 그럼? 요거는 이제 일단 그 일봉을 한번 보면 네, 이것도 옥수수도 마찬가지 행보하고 있죠. 그죠? 자, 예, 일단 최소한 지난번 저점 정도까지는 내려와 줘야 청산할 수가 있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멧돼지가 오는 길목에서 좀 그렇죠. 멧돼지 기다려야 사냥하시려고 됩니다. 기다리고 계신 거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스닥 거래를 좀 해봤는데요. 어떻게 또 지금 자리가 보이는지도 궁금한데요. 여전히 빠지고 있습니다. 예. 자, 여전히 계속 급락하고 있죠. 그죠? 청산 예.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네요. 뭐인데 뭐 그냥 시범적으로 떨어질 때 수익 낼 수 있다라는 걸 일단 보여드린 거고 예. 실계에도 지금 그 마이크로로 세 계약 들고 있으니까 그건 수익 중인가요? 아니요 본전 근처에. 본전 근처세요. 자, 어제 들어간 거예요. 어제. 예, 들어갔어. 그러면은 네, 자, 이렇게 여러분, 선물을 그렇게 오바를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제가 3주도 들고 가고, 나스닥도, 냅두고 그냥 잠잘 수 있는 거는 자기 자금에 맞게 그 배팅을 하면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도 좀 긴 흐름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시황을 보시고 여기에 대한 조언을 따라서 수익도 내주시고요. 저희와 함께 좀 안전하게 거래를 하려면 어떻게 자금 운용을 해야 하는지도 계속해서 이 방에서 해답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요, 이 주식시장이나 다른 시장이 올라갈 때만 수익을 주는 투자처를 갖고 계시다면 이렇게 시장이 올라도 하락을 해도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시장이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저희가 이런 기회 흔치 않습니다. 이렇게 기초 강의 동영상도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이쪽 방 비추기만 하시면 저희 방으로 입장이 가능한데요. 이 방에서 뭐 저희가 계속 투자에 대한 고민들 들어드리고요. 그리고 무료 강의 동영상 드리고요. 매일 아침 시황까지 올려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해외 선물이 어렵다, 그리고 해외 선물하면 큰일 난다, 뭐 걱정하실 수 있겠지만요. 한번 일단 들어오셔서 이 증권사 경력
경력 10년 이상인 박 셰프에게 기초부터 천천히 배우는 기회 흔치 않으니까요. 지금 방송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스닥 계속 빠지고 있죠. 예. 급락하는 분위기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오늘 지수 전망은 역시나 그 하락 쪽으로 보는 게 맞았다.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거래는 좀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시간도 없죠. 예. 자, 그동안 수익이나 한번 보여드리죠. 네, 네. 그거는 제가 캐스터님이 준비하고 있는 소식 그렇군요. 듣고 그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박재은 캐스터가 뉴욕의 현지 소식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재은 캐스터 만나볼게요. 박재은 캐스터. 네, 이어서 외신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astblurred won't forecast any interest rate hikes until he sees proof of strong economy. 네, 이제 페드 블러드 총재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경제 회복 시그널이 확실할 때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올해 미 경제 성장률을 6.5% 그리고 실업률을 4.5%로 이미 전망을 한 바 있었는데요. 이보다 더 나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 추가적인 내용 살펴보시면 인플레이션이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2.5% 부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내다본 만큼 이 부분도 함께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할게요. After a big first year, expect smaller and choppier gains from the rest of this bull market. 네, 지금 강세장이 1년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큰 흐름은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좀 상승 동력에 제한이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먼저 위험 요인 첫 번째로는 높은 밸류에이션입니다. 굉장히 지금 주가가 많이 튀어 올랐기 때문에 조정 양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본 건데요. 두 번째 위험 요인도 살펴보도록 하죠. 바이든 행정부의 세금 정책입니다. 앞으로 이 인프라 투자 부양책 때문에 세금을 더 거둘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하단의 말풍선 누르신 후에 상단의 말풍선 플러스 눌러주시고요. 오픈 채팅 선택 후에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 하단에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되니까요. 편하신 방법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셰프님 방금 단 3분 만에 수익 내시는 거 보셨죠? 이렇게 이 수익 왕에게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은이었습니다. 네, 박재은 캐스터 만나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익률을 좀 인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셰프님, 뭐 실제 계좌를 열어서 보여주세요. 그러시죠. 예. 자, 현재 수익은 그 방송 초부터 2,116만 원 현재 수익 중입니다. 네. 자, 아직은 보유하고 있는 게 조금 손실이라서 수익 났다가 그 수익금이 좀 줄어든 상태예요. 맞습니다. 자, 뭐 그래도 며칠 전에 조금- 3천만 원이었는데요. 그렇죠? 예. 네.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거는 그 조금 많이 들어가면 그 며칠 만에 1,000만 원씩 정도는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나스닥이 이렇게 좀 크게 빠지면서 다시 그 마이크로 세계학이 플러스로 전환됐으니까 조금 기대를 해보면서 지켜보죠. 네, 지금 수익 나고 있는 상황도 그럼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예. 이건 자, 진짜 실제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입니다. 얼마 안 여러분. 났어요. 이제 네. 70불 수익이에요. 마이크로라 가지고 그렇죠. 등락은 세계약이 크지 않아서 있잖아요. 90불 자꾸 늘어나죠. 네. 예, 금방 이것도 100만 원이 금방 됩니다. 마이크로지만. 어느 정도 수익 나길 지금 바라고 계신가요? 1,000불 이상 정도에서 마이크로로요. 그렇죠. 네, 그러면 1,000불이면은 내일 정도 들고 까지 계실 봐야 거예요. 되죠. 그러면 1,000불은 110만 원인데 예. 이제 3,500만 원으로 시장 방향만 맞춰서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이 있고. 지금은 예. 돈이 그 정도 안 되고 예. 많이 뺐습니다. 어. 수익금만 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수익금만 가지고 그렇죠. 거래를 하고 계시군요. 그럼 총 예. 투자금이 얼마이신가요? 현재요? 예. 현재는 한 2천만 원 조금 넘어요. 2천만 원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실제 계좌를 이렇게 오픈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방송 처음에 3,5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2,100만 원 지금 수익 중이시고요. 청산한 내역만 보면 지금 얼마인가요? 그 실제로 지금 빠지고 있는 거 말고요. 청산한 청산 내역이요. 내역은 예.
청산한 거는 2,780만 원 수익이죠. 2,780만 원이요. 예, 들고 있는 게 한 500만 원 정도 손실이니까 좀 예. 기다려봐야 됩니다. 대단합니다. 사실 이렇게 시장에서 3,500만 원을 가지고 3달 만에 2,700만 원을 벌기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뭐 어디에다가 뭐 장사를 시작하신 것도 아니고 자본금 이 정도로 그렇죠. 거래를 하시는데 네. 코로나 시대에 딱 맞는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죠. 네. 하락을 해도 또 수익을 낼 수 있고. 일단은 뭐 대면을 안 해도 된다. 네. 그러니까 뭐 거리두기 일을 해도 아무 네, 상관이 없죠.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노란톡에서 이런 거 믿고 이제 셰프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셰프님이 어떤 좀 혜택을 주실 건지도 궁금한데요. 자, 일단은 해외 선물 너무 어려워요 이러신 분들은 제가 그동안 한 석 달 동안 하나씩 만들어 놓은 강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정순윤 아나운서하고 같이 만들어놨는데 초보자들도 쉽게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 해외 선물 배우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무료 강의 동영상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기초 HTS 설정법부터 다 마련을 해놨으니까 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저희 방송 한 5분 남았거든요. 이 방송이 끝나면요, 저희가 방문 칼같이 닫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방 다시 들어와 볼 걸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해외 선물 배워보시고요. 그리고 나에게 맞는지 한번 모의 거래로 이렇게 시장 상황 보시면서 거래를 해보시면 재밌게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로 비추기만 하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저희 5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콩기름 들고 있는데 예. 저는 사실 손실 중이거든요. 예. 그런데 셰프님 이렇게 크게 수익을 내고 계신데 예. 이 수익이 저희가 지금 목표 수익이 3천만 원이잖아요. 이제 한 달에 1,000만 원씩. 예. 예, 근데 2,100만 원인데 지금 그러면은 조금 달성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한데. 지금 아직도 뭐 이달 말까지는 그렇죠. 시간이 좀 있으니까 예. 가능할 수도 있겠다. 네, 자,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안내를 드려야 되는데 원래 3천만 원이 넘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방송이라서 일단은 냅둔 거고 원래는 자기가 목표했던 수익까지 도달을 하면 그때 스톱을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지킬 수가 있지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욕심을 내 가지고 또 거래하고 하면 또 이렇게 벌었던 게 손실로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 달은 1,000만 원만 번다. 그러면 거기서 스톱하고 잠시 휴가를 다녀오셔도 아주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노란톡방에서 저희 시황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목표 수익률 정해보시고요. 그리고 모의 투자로 천천히 시작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노란톡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예.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제 거래를 하고 계시단 말이죠. 저희 예. 방송을 보시고 그래서 질문을 좀 올라왔던 걸 제가 예. 해결을 해볼게요. 해킬님의 질문인데요. 증거금 기준은 거래량에 비례한다고 했는데요. 월물이 바뀔 때마다 그러면 이 증거금이 다시 책정이 되는 건지 궁금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일단 증거금을 정하는 기준은 거래량이 아니고 변동폭입니다. 맞습니다. 예, 가격 변동폭에 따라 가지고 정하는데 매주 금요일 날 증거금이 바뀌는 종목들을 증권사에서 공지사항으로 올립니다. 그걸 유심히 좀 보시고 월물이 바뀐다고 증거금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 자, 갑자기 크루드 오일이 변동성이 커졌다. 이러면 증거금이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거래량이 아니라 변동폭에 비례를 그렇죠. 한다고 얘기를 예. 해주셨는데 나스닥 아까 거래하셨잖아요. 예.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증거금이 얼마인지 궁금한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나스닥은 지금 17,600불인데 예. 나스닥이 예전에는 빅 사이즈가 한 4,500불, 4,600불 이 정도 했습니다. 4,600불이면은 하나로 4분의 1이죠, 지금. 480만 원 정도 되겠네요. 500만 원. 한 5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 지금 상태의 4분의 1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자, 하루 변동폭이 그 정도로 큰 거였죠. 예. 커진 거죠. 자, 예전에는 하루에 기껏해야 한 1,000불 정도 움직였어요. 나스닥이. 네. 지금은 많이 움직일 때는 하루에 10,000불이 움직입니다. 음. 자, 그러다 보니까 증거금을 4,000불, 5,000불 가지고는 10,000불을 감당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거래소에서 증거금을 그 변동폭에 맞게끔
크게 올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증거금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아니라 변동폭에 비례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 이런 궁금증 있으시면요. 하단에 있는 노란 톡을 통해서 들어오시면요. 이제 실제 거래를 하시기 전 단계부터 저희가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박 셰프가 계속해서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정말 빨리 흘렀는데요. 해외 선물 어렵지만도 않으셨죠? 저희와 함께 차근차근 배워 나가시면서 내일도 오늘도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10시에 또 여러분과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